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최장 90일간 심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됐던 유골중 한 구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의 DNA와 일치한 걸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1980년 5월 파수전에서 광주로 떠났던 20대 청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산단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개국 120개 팀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버스킹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버스킹 대회인 만큼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입장차가 큰 법안을 다수당이 강행 처리하지 못하도록 최장 90일간 심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며 안건조정위 구속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법안 심사를 할 수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쌀값의 폭락에 대한 이것에 대한 다시 재발 방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양곡관리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정의용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개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영배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이 됐고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쌀값 폭락의 아우성인 농민들을 위해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전남 지역 농민단체가 정부의 쌀 90만 톤 시장 격리 발표에 대해 추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 전남연맹은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수확 철에 앞서 시장 격리를 수용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가격 안정과 쌀 매입량은 여전히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정부가 가격 부분에 대한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며 시장 격리곡은 밥 한 공기 300원 기준으로 매입하고 신곡 역시 최소한 2021년산보다 50만 톤 많은 120만 톤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됐던 유골 중 한 구가 5.18 당시 실종됐던 행방불명자의 DNA와 일치한 걸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행방불명자는 1980년 5월 화순에서 광주로 향했던 20대 청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된 유골 중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추정되는 한 구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전남 화순에 살던 A씨로 1980년 5월 24일 광주로 떠난 후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당시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A씨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방불명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동료들이 증언하고 조사에서 이제 그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기타 조사 등을 종합할 때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A씨가 언제 어떤 경위로 안매장에 이르게 됐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A씨 유골에 대한 교차 검증을 모두 마친 후 구체적인 행적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다른 곳에 매장돼 있을 수 있는 희생자들을 찾기 위한 추가 발굴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5.18 단체들은 42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안매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매장은 5.18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니까요. 이번이 첫 계기일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안매장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5.18 관련 행방불명자는 85명뿐이고 자료 부족 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150명이 넘습니다. 이번 조사로 42년 동안 가려졌던 5월의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5.18 행불자 가족 전원에 대한 DNA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지난 2019년 옛 광주 교도소에서 발견됐던 유골 DNA 조사 결과 5.18 행방불명자의 것과 일치하는 걸로 드러났다며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행방불명자 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DNA 채취 작업에 속도를 내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0여 년이 지났지만 시신 묻힌 곳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행방불명자가 200여 명에 달한다며 정부는 DNA 조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 한화에너지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유연탄에서 자연발화한 불이 컨베이어 벨트에 옮겨 붙으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불안하죠. 지난 한 달 사이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4건. 금호석유화학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14명이 치료를 받는가 하면 하나솔루션 TDI에서는 유독가스가 나와 긴급 대피령까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사 4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사 외배관도 사실은 초음파로 두께 측정을 한다거나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수산단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사고가 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데다가 사고 자체에 대한 인식도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고의 악순환은 끊이질 않고 죽음의 화역과란 오명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전면 개정과 지자체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하고요. 아울러서 국가산단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서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된 데다가 기업들의 시설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여수산단.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철저한 근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불공정 채용 등 위법 사항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광산구는 지난달 실시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에서 불공정 채용과 근무 성적 평정 조작 등 35건의 위법 사항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단 채용 업무 관계자 3명에 대한 중징계와 경징계 등 49건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사 노무 관계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버스킹 대회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25개국 120개 팀이 참가하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버스킹 대회인 만큼 기대가 큽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불러온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인 광주. 전 세계 거리 음악가들의 참여가 본물처럼 이어졌습니다. 접수만 전 세계 47개국에서 500팀이 넘었고 1, 2차 예선에서 250여 팀이 통과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광주에서 본 경연을 펼치게 된 팀은 전 세계 25개국 120팀에 달합니다. And thank you also for allowing me to be part of this beautiful initiative, the Busking World Cup.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버스킹 대회가 열리는 데 대한 남다른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I love the mission of this event, which is to spread peace through music and culture. 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모두 16개 팀이 결승에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청중평가단 심사까지 더해진 결승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과 같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돼 추진되어 온 것이고 당연히 1회가 붙은 것은 2회, 3회를 가라고 1회가 붙은 것.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버스킹 축제인 만큼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광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경실련을 비롯한 전국 경실련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할 땐 면밀한 실태 조사와 효과 검증,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전액 삭감안을 바로잡고 정부는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부금 납부를 미루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 의회 박성미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자가 지난 2014년 공원 내 여수시 소유 주차장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기부를 미루고 있어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지난 2017년 기부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사업자가 곧바로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466명, 전남에서 443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9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집계된 건 지난 7월 10일 이후 77일 만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소세가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당초 이달 안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는 사고 원인이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추가 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연내에 추가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현산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추가 2곳에 대한 인사특위를 시작하는 등 인사청문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김성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결과 행정과 조직관리 측면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환경 분야 전문성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도 본격화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2022년 단체 교섭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기본급 2%와 경영 정상화 조기 달성을 위한 경력금 지급, 국내 공장의 지속 발전과 고용 안정을 위한 노사 협력과 미래 비전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28일과 29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유네스코와 물 분야 국제교육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교육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인적 교류와 교육과정 교환의 공동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농어촌공사의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이 개도국의 농업 용수를 포함한 글로벌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걸로 기대됩니다. 고흥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장시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고흥군 도양읍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장비 23대와 소방인력 104명이 투입돼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야적장에 쌓인 폐기물 양이 많고 소방용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진화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